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이 오셨네요. 네, 그만큼 쇼그렌 증후군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유병률도 높다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안과에서 쇼그렌 증후군은 사실 여러 가지 두려움도 많으시고 긴장도가 높으신데 건성환 자체는 쇼그렌은 중증이지만 건성환 자체는 그렇게 중증 질환이나 소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관리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쇼그렌 증후군에서 관찰되는 건성환 역시 진단과 치료는 일반 건성환 범주와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건성환 환자는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그 인구 구성 자체가 노령화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도 있고 우리가 눈을 사용하는 생활 방식 자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건조하다고 느끼는 그런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많아졌습니다. 10년 전 자료인데요. 그 10년 전보다 2배를 늘었다고 하니까 지금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 가지 주변, 여러 가지 생활 환경 요소들이 눈의 건조증을 유발하고 있고요. 우리가 많이 핸드폰을 눈에서 떼지 않죠.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뭘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눈 깜빡임 횟수가 나도 모르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눈이 건조해진 상황이 자꾸 많아지고 건조한 공기에 노출되니까 건조증이 악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조증은 쇼그렌 증후군을 포함해서 만성 건조증이 있으면 결국 만성 질환이고요. 이걸 치료해서 없앨 수가 없어요. 나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피부도 건조하고 피부에 주름이 져지고 하는 것처럼 피부 관리하시잖아요. 로션도 바르고 세안도 열심히 하시고 그것처럼 내 눈의 건조함을 관리하고 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눈물은 어디서 나오느냐? 저기 눈물샘이 눈꺼풀 안쪽에 저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눈물이 흘러나오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데 관 같은 게 있는데 깜빡깜빡 하거나 눈이 건조하다는 거를 신경이 감지를 해서 이제 그 리플렉스, 반사 신경 회로를 통해서 눈물이 솔솔솔 나오게 되고 확 뭐가 찔리거나 자극을 심하게 받으면 반사 눈물이 왈칵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눈물은 안구 표면에 얇게 도포가 되고요. 그리고 눈물 내려가는 구멍이 있어요. 안쪽에 보시면은 구멍이 아래 위로 있는데 깜빡깜빡 하면서 우리가 스포이드로 물을 쪽 빨아들이듯이 깜빡깜빡하는 동작에 의해서 물이 쪽쪽 빨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는 다 건조하시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나이가 드시면서 눈꺼풀이 처지고 주름이 생기고 하면서 저 구멍이 좁아져요. 그래서 눈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눈물이 흐른다, 눈물이 고인다 이런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성환은 말씀드렸다시피 눈물 생성이 잘 안 되거나 나오긴 했는데 안구 표면에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때 안구 건조증, 건성환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잡한 그림이긴 한데요. 관심이 있는 환자분께서는 뭐 이런 거 여러 매체를 통해서 뭐 접해 보실 수 있는데 우리 눈의 눈물막은 물만 있는 게 아니고 점액, 우리 침처럼 끈적끈적한 점액이 일단 있고요. 그 위에 물 성분의 눈물이 붙어 있고요. 물이 말라서 증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 위를 얇은 지방, 기름층이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층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어요. 단순한 물이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역인자, 뭐 항체, 여러 가지 이런 성장인자들, 눈에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물이 없거나 빨리 마르게 되면은 건성환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앉아 계신 쇼그렌 증후군 때문에 눈이 건조하신 분들은 눈물 결핍형 건조증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잘 없어서 생기는 건조증이고요. 또 일부 다른 영역에서는 눈물은 충분히 나오는데 눈물이 내 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혹은 잘 달라붙어 있지 않고 흘러내린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증발 과다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복합형, 혼합형이 제일 많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 환우들처럼 쇼그렌 증후군에 의해서 눈물샘 기능이 떨어진 형태의 건성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앞서 하셨을 텐데 결국 전신적인 자가 항체가 눈물샘 침샘을 좀 공격하고 눈물샘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눈물 부족이 생기고
건조한 눈 표면으로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각막에 상처도 생기고, 상처가 오래 유발되면 주변에서 염증도 일어나고, 염증이 일어나면은 외부의 뭐 공기라든지 건조한 자극에 더 예민하게 반응해서 증상은 더 악화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건조증이 심한 환자분들은 이렇게 안구 표면에 노란 염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상처가 난 겁니다. 미세 상처. 너무 건조하니까 상피 표면의 세포들이 떨어져 나가고 죽는 겁니다. 이게 막 이물감, 모래가 굴러다니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을 일으키게 되겠죠. 까만 자, 각막 윗뿐만이 아니고 흰자, 결막이라고 하는 조직 위에도 상피 세포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심하면 이렇게 상피 미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뭐 별 약이 없고 치료 방법이 없을 때에는 건조한 눈에 그냥 눈물과 비슷한 인공 눈물을 많이 넣어주자, 보충해주자.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제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죠. 눈 표면에 상처도 생기고, 오래되면은 염증도 동반돼서 그런 그 병이 악화되는 사이클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안구 표면의 상처를 치료도 해주고, 염증도 가라앉혀주자. 이런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다들 느끼시겠지만, 눈이 따갑다, 피로하다, 이물감이 있다, 찌르는 느낌이 있다, 무겁다, 뻑뻑하다,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겠고요. 여러 이런 증상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안과에 오시면은 건조증에 대해서 몇 가지 검사를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눈물이 얼마나 빨리 말라서 없어지느냐, 초를 재고요. 페이퍼, 이 눈물 시르모 검사라고 하죠. 여기 눈에 약간 그 종이 띠를 꽂아가지고 얼마나 눈물이 적셔지느냐, 눈물 양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눈에 염색제를 이렇게 넣어서 상처가 난 곳은 없는지 이런 것을 확인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하고요. 그럼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되나요? 관리하지 않고 악화되면 어떤 합병증이 생길까요? 뭐 일단 증상이랑 관찰되는 거랑 이렇게 딱 맞지가 않아요. 환자분들은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오셔도 막상 검사를 해보면 눈물도 잘 나오고 상처도 하나도 없고 좋은 경우도 있고요. 뭐 너무 심하다, 막 염색이 다 될 정도로 각막 상처도 많고 염증 지표도 오르는데 환자는 나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사실 내가 호소하는 증상과는 비례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눈을 검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런 지표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의 다양한 그 그레이드, 등급을 매겨서 중증도를 평가하고요. 거기에 맞는 치료 단계를 적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1단계는 교육, 약을 안 써도 되는 정도. 여러 가지 환경, 생활 패턴, 여러 가지 잘 주무신다든지 취침이라든지 영양 상태, 그리고 기본적인 인공 눈물 가끔 점안하는 거 이 정도 할 수도 있겠고, 그걸로 되지 않으면은 염증, 항염증 안약을 넣는다든지, 그거보다 더 심할 때에는 눈물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아서 좀 오래 머물러 있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동반된 이상 눈꺼풀이 처진다든지 안검염, 말봄샘 기능부전이라든지 알러지, 다른 동반된 이상을 함께 관찰하고 치료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이 쇼그렌 증후군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다른 여러 환자분들께서 다른 약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약들이 건조증을 또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약을 먹는지를 좀 잘 알고 파악하고 계시면 컨설팅 할 때 도움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인공 눈물을 이제 기본적으로 1차 치료로 사용하는데, 나는 그때뿐이고 넣어도 소용이 없고 필요가 없더라. 왜냐하면 인공 눈물은 눈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짜 눈물이에요. 그 화학 성분, 어떤 화학 물질이 수분, 물 분자를 잘 잡고 있는 화학 분자라서 눈에 넣으면 물을 좀 머금고 있는 그런 보습 효과만 있는 겁니다. 눈물 성분이랑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눈물처럼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1차 치료제고요. 여러 단계별로 농도를 높인다든지 다른 성분의 인공 눈물약을 넣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눈물의 성분 중에서 어떤 게 부족한가에 따라서 점액 성분을 증가시키는 눈물약이라든지, 염증이 동반되면 염증을 줄이는 약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치료제를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자가혈청안약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는 중증의 건조증에서 각막 상피의 상처를 좀 더 회복시키고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눈물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을 내 피에 있는 핏물을 통해서 좀 더 간접적으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눈물이 부족한 분들은 눈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되죠. 그래서 눈물 아래 위로 있는 눈물점을 막아서 좀 더 머물러 있게 하는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중증으로 넘어가면은 염증이 살짝 동반되기 때문에 과민해집니다. 그리고 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악화고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중증도에 따라서 항염증 치료제를 쓰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스테로이드 약을 쓰면은 증상은 많이 좋아지고 소변도 많이 좋아지지만 장기간 썼을 때는 녹내장, 백내장,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쓰는 이 효과가 좋은 약이 혹시 스테로이드는 아닐지 동네 병원에서 받았는데 용하더라 내가 쓰고 있는 약이 스테로이드는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도 여러 질문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사실 눈물 부족만으로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사실 내 눈에 다른 요소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눈꺼풀에 염증이 있는다든지 눈꺼풀에서 나오는 건강한 기름이 나오지 않아서 나왔던 눈물조차 빨리 말라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눈꺼풀 염증, 말봄샘 기능 부전 이런 것들이 연세 드시면 거의 80%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관리해 주자. 아까 스페인에서 받은 약이라고 하시는데 결국 그런 눈꺼풀 세정제 이런 것들이 이런 눈꺼풀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약들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블레파졸이라는 약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쇼그렌 증후군은 중증일 수 있으나 눈에 나타나는 건조증, 동반된 건조증은 중증 혹은 시력을 상실할 실명 위기까지 가는 중증 안과 질환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마음을 편히 먹으시고 나의 생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건강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잘 주무시고 걱정, 근심 덜어내시고 눈꺼풀 닦고 관리한다. 내가 평생 관리 잘하고 지낸다. 이렇게 생각을 먹으시면 잘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 요약한 것이고요. 네, 저희 성모병원은 사실 4차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건성한 환자를 사실 다 포용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증의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진료가 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진료 예약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시면 방문해 주시면 좋겠고 예약이 잘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